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38살 남자입니다. 출근을 하려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잘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고 있으니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깨지 않게 조심히 현관문을 나섰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루를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언젠가 분명히 꽃피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어떠한 위로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며 일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었어요. 너무나 서러웠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아내도 많이 힘들었는지 하루에도 몇 번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아내와 저는 결혼을 하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놓고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죠. 경아,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니?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집에 쳐들어오면 내가 봐줄 거라 생각한 거야? 저희가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인사 오겠다는 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아예 들어주려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왔어요. 그래야 뭐라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가긴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네 멋대로 하는 행동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나는 싫다고 얘기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싶었는데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정말 경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요. 앞으로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피해준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어머님이야? 나는 자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싫다는데 왜 자꾸 우리 딸을 넘보려고 하는 거야? 그쪽보다 더 좋은 남자 수두룩하게 줄 서 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장모님은 아내와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진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럽다며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남들도 벌어들이는 수익을 듣게 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돈과 직업 둘 다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했고 그 이유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익감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건어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적은 없으셨어요. 저한테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점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장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익은 보장이 되었었어요. 결혼 생활하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철판 깔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노력하며 끈질긴 모습을 보이자 그런 모습에 두 손 두 발 들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면 어디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여기에서 둘이 손잡고 나가는 순간 나는 너희 얼굴 다시는 안 볼 거고 인연 끊을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거라. 자네는 내가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니야.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들었을 때 인상부터 찌그러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네는 우리 집에 맞지가 않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집안에 건어물이나 팔고 있는 사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을 하기가 어려우니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라.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저와 인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 싫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단 한 번도 좋게 생각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 딸이 맞기는 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해요? 사위가 건어물 파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엄마는 건어물 안 먹어요? 술안주로도 자주 사드시면서 면전 앞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남을 깎아내리는 엄마의 인성이 남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저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으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엄마도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장례식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결혼을 하라는 허락은 받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조건은 저희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이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아내를 친딸처럼 생각해주고 진심을 다해 좋은 말만 해주셨는데 너무 반대되는 장모님의 성격에 한동안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아내는 자기 엄마와 인연을 끊었다며 무작정 결혼하자고 얘기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잘라내어 버리면 분명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안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길 것 같아 돌다리도 두들기며 걸어보자고 얘기한 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평생 키워온 딸이 부모와 등을 지고 결혼을 진행한다면 아내도 그렇지만 처가에서도 좋은 기억은 남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아내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장모님의 목소리였고 따로 만나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당황했고 떨리는 마음을 움켜쥐며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지 40분 정도가 지나자 멀리에서 장모님이 걸어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가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장모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난리를 치고 나갈 땐 언제고? 왜 여태껏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니 속마음을 들어봐야겠는데? 아무리 경아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등지면서까지 결혼을 한다는 건 집안의 불화만 더 키울 뿐 좋아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라 한 발 더 뒤로 물러난 뒤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아직까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테니
저를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는 있는 것 같아 마음에는 드네. 만약 낳아준 부모를 등지고 결혼식 진행했다면 나는 분명 그 결혼식 깽판 쳤을 거고 자네 머리채 잡아 흔들었을 거네. 어느 정도 자네 성격은 파악된 것 같고 우리 딸 앞으로 잘해줄 것 같으니 결혼 허락은 해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지는 말게. 자네는 나에게 한참 기준 미달인 사이에 불과할 뿐이니까. 우리 맞사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 내 딸에게 몇 번 들었을 거야. 현재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말만 나왔다 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다고 우리 사이를 우러러본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입지도 한층 올라가잖아. 하지만 자네는 내 위치를 깎아내리니 처음부터 달갑게 맞아줄 수가 없었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지? 결혼 허락을 끝내 받게 되었지만 속이 뻥 뚫린 것 마냥 시원하게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허락을 받게 되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장모님의 끈질긴 반대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특히 장모님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아내를 통해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묵묵히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나를 한번 잡아 아내와 함께 좋은 곳으로 장모님을 모셨고 노력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처가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약해둔 선물 하나가 있어서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고 몇 달을 기다려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어요. 보자마자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선물이 꽤 마음에 드셨는지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수가 적었던 어머님이 말이 많아지셨고 무뚝뚝한 말투에서 살짝 부드러워진 모습에 저와 아내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계획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장모님의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은 기대에 마음이 부풀었는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장모님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네. 여긴 어쩐 일이야? 뭐야, 가족들끼리 데이트 온 거야? 옆에 이분은 처음 보는데 혹시 그쪽 딸 사위 되는 사람인가? 이번에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시골렸다며? 비밀리에 결혼을 해야 했었나 봐. 벌써 주변에 소문 다 퍼졌던데? 건우물 장모라고 딸이 사고 쳐서 가족들끼리만 시골린 거라며? 뭐 어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어?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모임에도 좀 나오고 그래. 새로 들인 사이 보니까 듬직하니 좋구먼. 저기요, 명함 하나만 줘보세요. 저도 건어물 좋아하는데 나중에 술 안주로 먹게 잘 좀 챙겨줘요. 아주 잘 팔게 생겼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연락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별것도 아닌 게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내가 결혼식을 비밀리에 가족끼리 하든 건어물을 파는 사이를 두던 네가 뭔 상관인데 와서 즐겁게 쇼핑하고 있는 나한테 아는 척하는 거야. 나랑 친해?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본 적도 없는 게 얼굴 몇 번 봤다고 말을 아주 거지같이 하는구만. 앞으로 내가 만든 모임에 얼굴 내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리 와봐라.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정말 속 터져 죽겠네. 봤지? 보는 눈이 많아서
내가 이런데 잘 안 오려고 하는 거라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건음을 팔고 있는 자네가 나에게는 엄청 창피한 일이라고. 이래서 사이로 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었다고. 주변에서 나를 뭘로 생각하겠냐? 이래서 사자 집안을 들였어야 했는데 얘따 이거 도로 가져가라. 괜히 이런 거 받으러 왔다가 기분만 잡쳤네. 꼴에 돈 좀 벌었다고 선물 하나 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몇 푼 안 되는 가방 가지고 내 마음 열려고 생각하지 마라. 뭘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 작정이야? 쪽팔리니까 좀 떨어져서 걸어오든지 하거라. 그때 저는 장모님의 진심을 보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물해드린 명품백을 저한테 던지셨고 제가 쪽팔리다며 떨어져서 걸으라는데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모님을 향해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힘들게 유지했던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장모님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놀랬는지 비틀거리며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 장모님과의 연락은 2번 다시 하지 않았고 이대로 처가댁과의 관계는 끝이 날 줄 알았어요.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며칠을 밤마다 눈물로 상처받은 마음을 토해냈어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더 이상의 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장모님도 한 자존심 하시는지 저희에게 아예 연락이 없었고 눈치 보던 장인어른만 가끔 전화해서는 저희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워낙 장모님 기가 세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점점 적응이 되었고 그냥 속 편하게 이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라며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더 이상은 얼굴 안 보고 지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마음이 편하고 웃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희에게는 하나의 선물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결혼 초부터 바라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를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만삭이 된 아내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아내의 몸조리를 신경 써 주셨어요.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 아이까지 태어나니 더 이상 장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고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걸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대로 살길 원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저는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저와 대화도 자주 안 하시고 하는 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관계 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형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얼굴 한번 보고 대화 좀 해보자는 말에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크게 감정은 없는 상태라 약속된 장소로 나갔어요. 먼저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시길래 급하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보고 앉으라며 술 한잔 따라준 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갑자기 불러낸 이유는 아무래도 자네와 장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문제로 인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는 거니?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자네가 장모님과 인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1년이 지났잖아. 그동안 내 아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연락 끊고 살면서 그 스트레스를 내 아내에게 풀고 있다고. 나한테는 별말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터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야.
그러니 자네가 만들어 놓은 이 사태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데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아야지. 내가 자네한테 전화해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거면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대충은 알 수 있겠지. 어느 정도 적당히 했으면 꼬리 내리고 들어와야지. 처제랑 자네만 편하고 우리는 힘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애초에 자네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온 가족이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할 만큼 했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네.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 때문에 움직이는 자체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우리 적당히 좀 하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형님은 자기가 할 말만 딱 끝내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처가댁과 인연을 끊는 동안 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지금의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처형한테 전화가 와서 집안 사정에 대해 얘기를 몇 번 했었지만 무시했었고 저한테까지 말을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고 장모님께 바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다가오는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은 분위기는 아이 때문에 중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별말은 없다고 얘기하길래 명절날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는 정도라면 가긴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뛰어온 장인어른이 무거운 짐들을 대신 들어주며 잘 왔다고 속삭였어요. 아내는 장모님부터 찾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태어난 아이와 함께 주방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처형과 장모님이 저와 아이를 보며 왔냐고 단답형으로 얘기한 뒤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형님에게 다가가 마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을 하며 고개만 끄덕인 형님을 뒤로하고 장인어른한테 아이를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눈치껏 음식 만드는데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와줄 게 없는지 여쭤보자 식기를 세팅해달라는 지시가 들어왔고 서로 묵묵히 긴장감 속에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음식 냄새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뒤 자리에 앉아 세팅된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 먹는 것도 아닌 혼자서 벌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이 형님을 대해주시는 행동을 보고 사랑을 받지 못한 저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진서방, 뭐 부족한 거 없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게. 자네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만들었으니 부족하진 않을 거야. 이것도 좀 먹어보고. 나란 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얘, 뭐하고 있어? 음식도 내오지 않고. 자네도 이리 와 좀 앉지 그래. 내 술 한 잔도 받아야지. 뭐하고 서 있어? 앉아보래도. 저는 거실에 있는 장인어른을 바라봤고 장인어른은 아이를 안아주며 신경 쓰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고 형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무언가 제 얼굴을 강하게 타격을 가했고 쫙 소리와 함께 얼얼해진 볼을 움켜잡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반대편도 쫙 소리와 함께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양쪽 볼이 너무 아파 고개를 떨구자 장모님의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침묵이 흐르고 말았어요. 건어물이나 파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급이 다른 우리 큰사이 옆에서 겸상을 하려 드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그리고 내가 자리에 앉았니? 어디서 똑같이 행동하려 들고 있어? 이래서 패워먹지 못한 놈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당장 안 일어나? 어른도 지금 젓가락 들지 않았는데 너는 아주 개념이 없구나. 형님이 잠시 앉으라고 해서 앉은 것뿐인데 그게 양쪽 볼에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에 뺨 맞을 정도로 잘못했는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장모님한테 너무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집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이성을 잃어버리자 모두가 아내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해진 분위기 때문인지 점점 격해지는 상황들로 인해 집으로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장모님이 제 아내를 강하게 밀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깍지가 풀어졌고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진 아내는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부딪힌 건지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축 처진 몸을 흔들며 깨워보았지만 눈을 뜨지 못했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식탁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는지 심각해진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숨죽인 채로 아내의 수술이 무사히 끝이 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행동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고 나서야 진정이 되고 말았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장모를 향한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한참 뒤에나 수술실에서 나온 아내는 무사하길 바랬지만 충격적이게도 의사의 말은 저를 쓰러지게 만들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눈이 실명이 된 것 같다며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회복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태라며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다른 방법을 물어보자 이식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의사의 수술 결과에 모두들 너무 힘들었고 제일 힘들어한 사람은 아내였어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다는 말에 괴로움에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고 아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모는 자기 딸이 한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아내와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할지도 몰라 불안한 마음에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헐레벌떡 찾아오셔서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키셨어요.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았고 아이는 어머니가 대신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정도 정신이 회복이 되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말이 잘 들리지 않아 귀를 가까이 대니 아내의 화장대 서랍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져와 달라며 부탁을 했고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주게 해달라고 얘기한 뒤에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화장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니 갈색으로 된 서류 봉투가 있었고 뜯어보기 힘들 정도로 테이프로 단단하게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의 서류 봉투는 꽤 묵직했어요.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싶었지만 아내가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대로 가져갔고 병원으로 가면서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걸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일 힘들어하던 건 장모님이었어요. 아내가 다친 뒤에 한 번도 병실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장인어른 뒤에 숨어 있었고 아내는 제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대신 뜯어달라고 요청하길래 조심스럽게 윗부분을 뜯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한 순간 처가댁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은 충격적이게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의 개인 사생활과 장모님의 사생활, 그리고 처형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던 장면들, 무뚝뚝했던 형님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 사실들을 전부 수집해 오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한 거였어요. 꺼내는 순간 모두의 가정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참고 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집안을 도저히 지켜만 볼 수 없었는지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게 되면서 병실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을 서로 교환해가며 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 뜯고 뜯기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장모와 장인어른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과 처형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아내는 온갖 수모를 저와 겪으면서도 절대 꺼내지 않았던 건 그래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는 모습들에 참고 있었지만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솔직히 장인어른이 다른 여자와 따로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그늘이 있는 걸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에 충실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오랜 시간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었네요. 장모님은 장인어른 친구분과 바람이 난 거였고 형님은 같은 회사 동료와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밝혀지고 모두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아내가 내린 결정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으려고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밝혀지고 집안이 뒤집힌 상태로 처가댁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고 아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인 건 하늘이 도왔는지 시력이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 다친 눈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함께 있어 주셔서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저 역시 열심히 일해서 아내가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새벽같이 일어나 안전하게 지내는 아이와 아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차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일들이 분명 저희에게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제 아내가 살아가면서 힘이 날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뭐든지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54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그 이유는 제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처음 제가 겪게 된 일들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 나이 26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었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시댁 집안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연정이는 자니? 아들, 여기 좀 앉아봐라. 너 아직 얘기 안 했지? 끝까지 말하지 말고 숨기고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편해. 당연히 숨겨야죠. 그걸 말했다간 집안 뒤집어지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우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들킬지 몰라. 혼인신고 무조건 미뤄라. 그냥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나중에 하자고 그래. 출산하고 나서 무조건 아이만 챙기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아이만 필요한 거지. 연정이 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중에 돈을 쥐어주던 하면 되니까 최대한 조심히만 하면 돼요. 엄마도 혜선이한테 말 잘했죠? 허락했어요? 당연히 허락했지. 대리모 구하는 게 요즘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단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혜선이 기분 잘 맞춰줘라. 요즘 너 집에 자주 안 들어온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이번 주엔 꼭 들어가. 최근에 일이 많이 바빠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걔는 왜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오라 가라야? 제가 나중에 가서 말 좀 잘할게요. 불안해서 그런 거겠지. 한눈 팔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 대리모 구하다가 서로 눈 맞아서 집안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집안도 있었다며. 그러니까 정들지 않게 항상 거리 유지하고, 알겠지? 연정이 제가 생각보다 눈치가 상당히 빠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몇 번째냐? 엄마가 알기론 5번째 아냐?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이 짓도 이젠 그만하고 싶다.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혜선이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자고 했어요. 솔직히 혜선이 집안 보고 눈 딱 감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혼시켰어. 딸만 셋인데 어쩌자는 거야? 속이 계속 울렁거려 눈만 감고 있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살 떨리는 대화를 주고받는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충격으로 들려왔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말했던 남편의 사탕 발림 사랑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 그동안 정말 궁핍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남들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된 이후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고 싶었는데 시모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오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지 많이 당황한 듯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는 거 아니었어? 지금 막 자다 깬 거야? 나는 엄마랑 대화 좀 하다가 들어가려 했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내가 왜 문을 박차고 나왔는지 알 거 아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내치려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줄 아이가 필요했던 거야? 혜선이라는 여자는 누군데? 본처가 있었으면서 이런 일을 꾸몄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네가 내 아들 좋다고 따라다닌 거 아니었어? 어차피 알게 된 거 아들 하나만 제대로 낳아주면 앞으로 사는데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계속 불만 가지고 행동하면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겠어?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어머님 집안 아이라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처음 동네 아줌마가 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일부러 계획하고 접근한 거였네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던 거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나를 내치고 아이만 데려가려는 거였어? 왜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영철이는 아무 잘못 없다. 전부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화를 내려면 나한테 하거라. 그리고 너 고아 출신이라면서 이런 집안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면서 이런 집안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불쌍해서 걷어들여 줬더니만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험한 꼴 보기 전에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 알겠니? 남편은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시모는 제가 잘못한 것 마냥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흐르던 눈물도 멈출 정도로 그 사람들의 충격적인 행동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주었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는커녕 어디에다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제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본처였네요. 그리곤 그 여자가 저와 따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금방 온다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편이 전달해 주었고 그 여자의 얼굴을 제가 볼 이유는 없어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지 몇 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한불로 건너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아 서둘러 이 집을 빠져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의 본처는 제 팔을 붙잡으며 자기와 대화를 하길 원했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시모의 말을 눈물을 삼키며 들어야만 했어요. 네가 지금 그대로 나간다고 해서 뭐 어쩌게? 도움받을 곳도 없는 고아 주제에 소송이라도 하게? 너 돈도 없잖아. 네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아이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요즘 부잣집들은 거의 이러고 살아. 내 자식 못 가지면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 하나 만드는 건 기본이라고. 앞으로 네가 내린 결정들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연정 씨라고 했나? 그동안 소꿉장난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아들 낳을 때까지만 조용히 지내면 돼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대충 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딸만 셋이라 몸도 많이 약해져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거든. 나도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래도 허락한 이유는 이 사람 대해 끊기는 건 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 어차피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가정부들이 알아서 키울 텐데 손해 볼 것도 없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나중에 세상 떠나는 건 매한가지니 우리 시어머니 소원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 아이 아들이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누리게 해줄 수 있으니까 당신 자식의 인생도 피고 얼마나 좋아. 사기 결혼이라고 고소라도 하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아버지가 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법적으로 부부이고 그쪽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저 내연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거기다 고아로 살아온 인생 누가 믿어주겠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린 상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집을 뛰쳐나가도 문제였어요. 당장 어디서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했었으니까요. 결국 방 안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알게 된 이후 셋이서 웃고 떠들면서 제 귀에 들리게끔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들을 듣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사람들에게 제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다음날 아침에 도망을 치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심스럽게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현관문 건너편에 갑자기 검은 물체의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고 무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넨 말은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제가 돌발 행동을 할 수 없게 경비원을 배치시켜 놓았었네요.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많이 놀란 듯 시모가 눈을 비비면서 이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라고 뱃속의 아이가 놀라겠다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자유까지 뺏어간 사람들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부터 하려는 생각이 강했고 힘들게 계획한 일들이 전부 무산될까봐 절대 나가지 못하게 경비들까지 교대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네요.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저로서는 그냥 묵묵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차단까지 했었고 핸드폰도 뺏기고 말았으니까요.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올 거라 믿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일 산부인과 가야 하는 거 알지? 괜히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쓸데없는 행동에서 좋아지는 거 하나 없다. 딸이면 앞으로 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솔직히 이런 기회 흔치 않은 거야. 네가 이렇게 열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어찌됐든
앞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잖아. 우리는 그저 대를 이을 아이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꼭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세요? 저를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없으시죠? 그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만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께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면 가차없이 내치신다는 말을 돈으로 무마하시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 시간 이후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딸들은 쫑알거리는 게 너무 듣기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주변엔 전부 딸들만 있는 거야. 혜선이도 딸이 셋이고 그동안 테리모들도 전부 딸들만 주야장천 싸질러 넣었는데 내가 아들 손자 안 보고 싶겠어? 우리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딸 낳은다면 내 인생에 아들 손자는 없나 보다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그만 좀 지저대거라. 목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시모는 저를 차에 태운 뒤 운전대를 잡은 기사에게 산부인과로 가달라는 말을 전했고 뒷좌석에 앉은 시모와 저는 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산부인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었지만 시모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성별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대우가 달라졌고 온갖 좋은 음식들을 먹이며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불행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 속으로 오열을 하며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시모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품에 안겨진 순간 얼굴 표정이 싹 바뀌기 시작했네요.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 그래도 꽤 좋은 곳이니까 몸조리 끝나는 대로 영철이한테 연락하도록 해라. 한동안 네가 옆에 내 손자 끼고 있어야 할 거 아니니? 나는 아이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니까 당분간 오지 못할 거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저를 내치실 건가요? 더 이상 저는 필요 없잖아요. 원하시는 건 제 아들 아닌가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필요가 없지. 그런데 말이야. 한동안 엄마 품은 필요하겠지? 완무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어야지 않겠어?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섭섭치 않게 대가는 치러줄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마음 편하게 몸조리하고 있어라. 벌써부터 오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면 뭐하겠어? 차후에 다시 얘기해 줄 테니 지금은 내 손자나 잘 보살펴 주길 바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영철이에게 전화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이 태어난 순간 어느 정도 제가 지고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시댁 집안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뛰쳐나온다 한들 저와 제 아이의 미래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 외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게 되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철저한 복수로 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야 모든 게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공했네.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그이랑 많이 닮았네.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쪽을 더 닮을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 안 그럼 그쪽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날 텐데 좋은 감정을 줄 수 있겠어? 우리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더라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나왔으니까 말이야. 연정 씨는 내 감정을 전혀 모를 거야. 딸만 셋을 낳았으니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 하루하루 사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은 만날 수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몸까지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라도 내 마음을 충족시켜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끝내 부모님까지 설득하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내가 대리모를 구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 하지만 아이만 가지는 거니 더 이상 말리지 않더라고. 내가 그만큼 페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고생했어. 어머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정 씨 할 일은 끝이 났으니 우리가 주는 적당한 보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로운 남자랑 인연 만들어서 소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래. 원래 부유한 집안일수록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야. 몸조리 끝난 뒤 조만간 다시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조율하자고. 알겠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두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생각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이 여자의 집안이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이의 방이 따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모와 그 여자랑 말다툼을 하면서 꽤 큰 목소리로 서로를 헐뜯고 있길래 일단 저는 아이 방에서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숨을 멈춘 채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조율이 되지 않아 싸우는 중인 걸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완무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데요? 저랑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 집안 무너지는 거 순식간인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 사업도 제가 전부 일으킨 거 잘 알고 계시죠? 서로의 의견이 맞아 합의하에 대리모 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마음이 맞아야죠. 원래 몸조리 할 때까지 머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나머지는 분유를 타서 먹이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가진 아들 손자인데 분유가 몸에 좋겠어? 어차피 보낼 거 몇 달 더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제대로 자라야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텐데 왜 지금 당장만 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 집안 망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계셨나 봐요? 쥐뿔도 없는 집안 일으켜 세워줬더니 배가 많이 부르셨나 보네요.
내일부터 일절 국물도 없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들 싸우고 있는 건데? 설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야? 당신이 그냥 한 발 물러나줘. 이게 아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왕 좋게 끝내면 얼마나 좋아? 괜히 감정 싸움 해봤자 좋아지는 건 하나 없다고. 나는 뭐 좋을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집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눈치 보이는 것도 죽을 맛이라고. 많이 지친 건 알고 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도록 하자.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세 사람은 저를 두고 생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제 아이를 두고 뭐 하는 건지 황당하기만 했었죠. 결국 시모의 의견대로 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들이 정했고 저한테는 의견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날들을 보내면서 시모는 아이를 위해 저에게 온갖 좋은 음식을 먹여 건강한 모유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시모가 생각한 만큼 됐다 싶었는지 저를 따로 불렀고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돈 봉투였어요.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동안의 정이라도 들었는지 고개를 돌리며 테이블에 놓인 아들을 낳아준 보상금을 가지고 다음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끝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본처가 집으로 들어왔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돈 주려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해요? 상간녀한테 무슨 돈이야? 그이랑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지금 돈까지 지어줘서 보내려고? 이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상간녀로 소송하기 전에 당장 나가지. 제가 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아이 두고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뭐라도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다고. 아들 낳아주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그걸 여태까지 믿고 있었니? 나이도 어리고 고아 출신이니 세상을 얼마나 겪어봤겠어. 이봐요, 못들 하세요. 저 여자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요. 미안하다. 더 이상 나도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것 같구나. 우리도 너를 보호해줄 힘은 없는 것 같다. 시모는 결국 테이블에 놓인 돈 봉투를 들곤 방으로 들어가셨고 발버둥을 쳤지만 경비원들에게 내쫓기고 말았네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이 집 밖으로 내쳐졌고 눈물을 흘리며 제 아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로 소송을 걸어 콩밥 먹이기 전에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자신의 위치와 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확실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놈은 2층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길래 오열을 하며 바라보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면서 커튼을 쳤습니다. 그렇게 빈몸으로 내쳐진 상태로 한참 동안 집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늦은 저녁 남편이 저와 아이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제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었다는 말을 하면서 차분하게 설득을 시켰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었죠. 한 공간에 살 수 없었지만 아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이 통장에 넣어준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 살아가게 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시댁을 찾아갔지만 제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분명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버텨왔고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멀리에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혼돈을 주고 싶지 않아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는 걸로 만족했었어요. 제 손에 컸다면 좋은 옷과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 어느덧 20년이 흘러버렸고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제 얼굴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분명 많이 괴롭겠지만 그만큼 저도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었고 제 아들을 되찾고 싶었어요. 아들이 서점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는지 처음에는 회피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저에게 다시 돌아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제 엄마라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제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신데요. 엄마라면서 지금까지 제 앞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들은 없었다고요. 미안하다. 너에게 20년 만에 찾아온 이유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로 혼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 네가 목표로 한 앞으로의 인생에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어. 엄마는 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하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 참아왔었던 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하고 싶어 선택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본다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나를 갈라놓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란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이 못난 엄마와도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니?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어렸을 때 품에 안아볼 수 없었고 커가는 동안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릴 수 있게 아주 가끔만이라도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풀어나가자. 엄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전부 다 말해줄 테니 제발 근처에서만 머물러줘. 20년 만에 처음 아들과 마주하면서 절대 눈물 흘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동안 서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결국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내오면서 저와 많이 닮은 얼굴에 놀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처음부터 많은 대화를 하기에는 아들이 힘들 것 같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제가 친모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이후 아들의 눈빛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모든 걸 바로 잡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적었고 아들을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더 해야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만나기 전에 모든 걸 계획을 했었는지 고민하고 있길래 무조건 다녀오라고 했죠. 아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아들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져야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한국을 오면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연락도 틈틈이 주고받으면서 20년의 세월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좁히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8년 뒤 친아들이 한국에 온 순간 아들의 눈빛은 변해 있었고 모든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시작했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커지게 된 이후 그 여자의 집안도 같이 뛰어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여자의 집안의 아비는 간암으로 진작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 여자의 엄마는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진 사업을 아들이 전부 물려받기 위해 해외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돌아와 준비를 끝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아였던 제 뱃속에서 나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대표까지 되었으니 저는 모든 걸 다 이룬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 아들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시댁 집안은 뿌리채 뽑히고 말았네요. 모두 누군지 알고 계시죠? 소개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뭘 이리 당황스러워하세요? 못 볼 걸 본 것도 아니고. 알아보니 과거에 꽤나 시끄러웠던 사이였다면서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저랑 엄마 말고 제정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소유물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불량품 같은데요? 아버지랑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모든 걸 다시 바로 잡아야죠. 어쩐지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네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가정부 아줌마 손에 자라오면서 엄마한테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울어왔었는데 천만 다행이에요. 정을 주지 않아서. 저도 쉽게 내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앞으로 할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그랬죠? 회사 대표로 위임된 만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니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망가져 보세요.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아들은 저를 뒤에 세우고 제 앞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시몬은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이 오게 되었고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멱살을 잡았지만
이미 모든 권력을 아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 앉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황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딸들도 처음 듣게 된 사실들로 인해 경악을 하면서 자신의 엄마가 그런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에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대표를 아들에게 위임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시킨 상태라 자신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남편은 쉬지 않고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다 시모는 재산이 손녀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되도록 미리 손을 써놓은 듯 보였어요. 그 여자는 결국에 이런 일이 언젠가 생길지 알았다며 땅을 치고 회의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그 일로 인해 그 여자의 딸들도 전부 등을 돌려버렸네요. 제가 다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발을 들이자 그 여자가 분노하면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려 했지만 아들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내동댕이 치면서 내쳐지고 싶지 않으면 저를 떠받들고 살라며 무서울 정도로 남편과 그 여자를 째려봤네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살던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어갔던 거라 다시 건물에서 나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남편도 안 좋았던 몸이 더 악화가 되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대장암 3기로 당장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말기 때 확인할 수 있는 대장암이라 손을 쓰기에는 거의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미 남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오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가 병을 부추긴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현재 아들에게 내쳐진 이후 딸들까지 등을 돌려서 그런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노름에 손대면서 거의 탕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 여자가 그동안 키움값을 달라며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도 엄마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상당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내쳐버렸으니까요. 그저 처음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것 하나만 보면서 따라갔었는데 제가 구하로 많이 외롭게 살아왔다는 걸 이용해 이런 일을 벌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역으로 되돌려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원했던 것처럼 지금의 아들은 남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되었고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대장암 3기 남편은 아마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남의 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멀리하세요. 언젠가 분명 자신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